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15라운드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전북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전북이 과연 서울을 제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15라운드 한 매치 두 번째 경기는 성남과 포항의 대결입니다. K리그 최고의 지장인 김학범과 황선홍 두 감독의 지략 대결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한필드에서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팀은 누가 될까요? 네, 오늘 원더풀 프리뷰 전북과 서울 그리고 성남 대 포항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북과 서울의 경기 살펴볼 텐데요. 송 의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양 팀의 포메이션을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전북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권수택 골키퍼가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는 홍정남 골키퍼가 기용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포백 라인에는 이주용 선수가 저희가 히든 플레이어로 열심히 얘기했지만은 최근 컨디션이 약간 안 좋기 때문에 이주용 선수 대신은 김기아, 최철순이 측면 수비를 책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는 최보경과 2호, 2선은 레오나르도, 이재성, 애닝요, 그리고 최전방은 에두가 책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백을 활용하면서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골키퍼는 유상훈 골키퍼가, 3백은 김동우, 박용우, 이용희가,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김지우, 오스마르, 고명진, 차두리가, 그리고 공격진에는 윤일록, 박주영, 윤주태가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예상 포메이션을 보니까 지난 인천전과의 똑같이 3백을 예상하셨네요, 송 의원님. 네,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에 집중하면서도 빠른 역습에 의해서 득점을 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소위 얘기해서 선수비 후역습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최용수 감독은 지난 시즌에도 전북을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 이 전술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윤일록 선수가 네. 이 최전방에서 발빠르게 역습을 추구하면서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일록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윤일록 선수의 스피드를 최대한 활용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3백을 쓰는 이유는 역시 최근에 3백으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은 전북과의 리그 상대 전적에서 30승 22무 20패를 기록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올 시즌 서울이 전북을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네. 서울로서는 전북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펼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로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주춤한 지금 전북을 잡아낸다면 충분히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서울 입장에서는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은 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확실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전북을 상대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최강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성남전 이후에 성남전에서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주중 경기 포항전에서는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네. 서울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최강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성남전에서 패배를 당한 이후에 그동안 성적이 좋으면서 가려졌었던 우리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서 약간 문제,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도 최보경 선수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보완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전북은 역시 그래도 닭공이에요. 그리고 이동국, 에드로 앞세운 공격력은 여전히 강력하고요. 네. 이선에 있는 레오나르도, 애닝요, 이재성들도 언제든지 득점포를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 아마도 홈에서 서울을 상대로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송 의원님의 예상 선발 명단에는 들지 않았지만 이 경기는 이동국 선수와 박주영 선수의 대결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많죠. 네, 이 경기는 박주영, 이동국의 대결로도 압축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중들이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 두 스트라이커 간의 대결인데요. 이동국 선수는 뭐 최근에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제든지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네. 그리고 이제 팀에서 에두 선수와 함께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충분히 뭐 선발 출장을 하든 교체 출장을 하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박주영 선수는 지난 전남전에서도 득점에 성공을 했었고
이번 주중에 있었던 인천전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가 이번 그 전주 원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서울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지난 맞대결에서는 박주영 선수와 이동욱 선수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박주영 선수가 전북을 상대하는 만큼 네. 강팀에 강한 또 킬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양 선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이동욱 선수는 1998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박주영은 2005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K리그 통산 기록은 이동욱 선수는 390경기에 170득점을 해주고 있고 박주영은 97경기 출장에 35개의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에서도 이동국은 103경기, 박주영은 68경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록만 봤을 때는 그야말로 K리그 클래식을 대표하는 그 스트라이커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네, 공식적인 더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전북과 서울의 대결. 그럼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전북 쪽에서의 히든 플레이어는 역시 에두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네. 이제 이동국 선수라든가 이세성 선수라든가 레오나르도, 에닝요 모두 주축 선수로서 중요 선수가 될 수가 있겠지만 에두를 뽑은 이유는 역시 득점력이에요. 올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7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에두는 득점포를 가동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에두를 중요 선수로 뽑아봤고요. 그리고 또 후반전 들면은 득점이 필요하면 최강희 감독은 에두와 이동국을 동시에 기용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두 선수를 주목해야 되고요. 자, 서울 쪽에서는 박용우 선수입니다. 떠오르는 신성이죠. 네. 1993년생이고 올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6경기밖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팬들을 설레이게 만들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본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중앙 수비수로서도 뛸 수가 있고요. 특히 수비 라인에서 볼을 빼앗은 다음에 공격을 전개할 때 패스를 시도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 정도로 빌드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전북과 서울의 경기에서 에두와 박용우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의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경기는 성남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 성남 경기가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경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성남의 포메이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골키퍼의 전상욱, 수비라인의 곽혜성, 임채민, 윤영선, 박태민, 그 앞에 정선호, 김철호, 남준재, 김두현, 황의조, 최전방에는 히카르도가 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은 포항입니다. 자, 골키퍼의 신화용, 그리고 수비라인의 박선주, 김광석, 배슬기, 박선용, 그리고 그 앞에 황지수, 송준호, 고무열, 모리츠, 심동훈, 최전방에는 김승대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남과 포항은 지난 라운드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물론 굉장히 재밌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던 성남. 하지만 원정에서 4골이나 기록했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수비에서 좀 잔실수가 나와주면서 상대에게 많은 골을 실점하고 말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것은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주말 경기, 또 주중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더욱더 위기입니다. 네. 주중 경기에서 패했고 물론 주말 경기에서도 승리했긴 했습니다만 힘든 상대인 전북을 만나면서 네. 힘들 수밖에 없었던 성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 역시 쉽지 않은 매 경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박스 근처에서 모리츠와 김승대의 콤비네이션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리라인에서 잔패스가 많은 포항인데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볼을 뺏기게 되면 바로 역습을 당할 수가 있고 네. 그런 장면들이 전북전에서 많이 나와줬습니다. 최후방에 있는 김광석, 배슬기 또는 김원희 선수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광석이 복귀하면서 중앙 수비수 라인에서 약간의 안정감을 찾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황선홍 감독을 조금은 안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의 해설위원님께서 모두 이 경기를 무승부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유는 다를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무승부인데 무슨 이유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도 있죠. 네, 한번 이유를 들어보고 네. 제가 같으면 같다, 다르면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이번 주 예상은 무리수입니다. 컨셉이 무리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울산 승리, 대전 승리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최근 부진한 팀들의 승리로 했는데 사실 성남의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성남의 끈끈한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제 포항이 고전할 것이다. 그리고 포항이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고 황선홍 감독이 원톱과 제로톱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득점력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양 팀 모두 이제 득점에는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승부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무승부를 제시를 했는데 아니 서지은 아나운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다르네요. 네. 저는 무득점보다는 득점을 하면서 무승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팀 물론 지난 경기에서 포항이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김승대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고무열이 이제 지난 그 전북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티아고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랑에서 문제가 있었던 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남도 역시 황의조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득점은 좀 홈에서 하지 않을까. 또 요즘 홈팬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얻고 있는 성남이기 때문에 마냥 수비적으로 무득점에 그치는 경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점하면서 좀 무승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성남 경기를 피를 토하면서 해설한 이후에 성남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이지원 해설위원의 모습입니다. 제가 뭐 K리그 클래식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팀은 없습니다만은 성남의 김학범 감독을 좀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포항도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의 경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정말 잘 들었지만 사실 원K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두 분의 승부패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적중률은 낮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진지하게 말씀해 주지 말아주세요. 웃으면서 얘기해야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를 한번 꼽아볼게요.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 뭐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황의조 선수입니다. 전북전에서도 득점에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그 제주전에서도 역시 연속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황의조 선수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남이 아시아 챔피언십을 치르면서 치열한 경기를 했을 때 이 선수는 풀타임 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약간 완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이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의조. 이번 경기에서도 당연히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고무열 선수입니다. 포항의 고무열 선수가요. 저는 이번 시즌에 고무열이 좀 많이 둥탁해지고 좀 왼쪽 측면에서 좀 자신감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팀도 아닌 전북전에서 제일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제가 고무열 선수를 본 이래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가벼운 모습, 그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무열 선수를 안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항 팬들이라면 아니면 K리그 클래식 이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고무열 선수의 움직임 한번 주목해서 보신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황의조 선수와 고무열 선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